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진실을 매일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미루는 습관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꼭. 시간 날 때. 이런 말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흘려보냈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는 더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해 너무 열심히 살았나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오랜 시간을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냈습니다. 꼼꼼하고 내일의 위험에 대비하며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변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우리는 그 생활 방식이 잘 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좋게 포장된 이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항상 날카롭게 서 있는 신경, 끝없이 다음을 걱정하는 긴장감, 그리고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관대하지 못했던 엄격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열했던 시간들이 끝이 났습니다. 고요해진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을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달려왔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며 산 게 정말 잘 산 것이었을까?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만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습관에 갇혀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좋은 삶의 진짜 의미는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생 후반기 삶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삶의 유통기한을 상기하며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드는 3가지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미루는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춰라.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매일 인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루는 습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나중에 은퇴하면 꼭 이걸 해야지.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그때부터 취미 생활을 할 거야. 이번 달에 돈 좀 모으고 다음 달부터는 여행을 가야지. 우리는 중요한 일, 나를 위한 일, 행복한 일까지도 나중에라는 마법의 단어 뒤로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는 순간 그 시간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선물. 시간을 단순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매일 아침 받는 단 한 번뿐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먼지에 쌓이게 둘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뜯어서 활용할 건가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현재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환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제 지인 중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김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65세에 은퇴해서 세계 일주를 하자. 그들은 정말 근검절약했습니다. 좋은 옷이나 취미 생활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죠. 마침내 65세가 되어 은퇴 자금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날 일만 남았다고 기뻐했지만 슬프게도 남편 김 씨에게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여행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고 결국 부부의 세계 일주 계획은 영원히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저에게 울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담보로 잡고 오늘을 희생했어요. 단 한 번도 서로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사보지 못했고 그저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 내일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삶의 가장 큰 후회는 내가 하지 못한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미루는 습관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건강한 오늘이 모여야 행복한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달력에서 나중에라고 적어 놓은 일들을 찾아 오늘로 옮겨보십시오. 두 번째 지혜, 내가 아닌 삶을 정리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 이 역할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당신이 만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기대가 만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나비의 변태 과정.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비의 변태 과정과 같습니다. 애벌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껍데기, 즉 고정된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영원히 날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기는 이 껍데기를 깨고 진정한 나비, 즉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이루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이걸 하면 웃기지 않을까? 하는 타인의 시선. 나는 늘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과도한 역할 의무감.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필요한 자기 검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농부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 행보에 세상은 충격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아니라 신 앞에 선 한 명의 인간 레프를 찾아야 했다. 내가 평생 써온 글들은 결국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나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는 낡은 농부의 옷을 입고 스스로 밭을 갈면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소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꿈도 좋습니다. 남은 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나만을 위한 꿈을 3가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중 가장 작은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혼자 커피 마시며 책 읽기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귀한 권리를 선물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잠깐 멈춤으로 평온을 찾고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라.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상기할 때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3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핍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건강이 더 좋았으면, 자식들이 더 잘해줬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모든 것이 기적이다. 삶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잎새와 같습니다. 작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처럼 우리는 때로 절망하지만 우리 삶의 잎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는 것,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 한 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잎새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이 기적들을 지금 이 순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느끼고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잠깐 멈춤은 삶을 축제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바빴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했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70대 시청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우울증과 함께 극심한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평생의 습관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해하셨죠. 저는 그분께 복잡한 명상법 대신 하루 3분 잠깐 멈춤을 권해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에 집중하기.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소리 딱 3번만 듣기. 지금 내 몸을 둘러싼 공기의 온도와 냄새만 느끼기. 이 씨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 3번, 이 3분 멈춤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기적을 느꼈다. 가만히 있으니 주변의 소음이 아니라 평화로운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단 3분 만에 신경이 날카로웠던 내가 고요한 섬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쉬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살아있음의 기적을 매일 느끼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당신도 지금 딱 3분만 이 3번째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핍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는 따뜻한 밥그릇,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이 기적에 눈을 뜨고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는 더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미루는 습관을 멈추고 시간을 우리 것으로 만드세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우리를 찾으세요. 잠깐 멈춤으로 평온을 찾고 일상을 축제로 만드세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마음속에 따뜻한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최고의 선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역사이며 다가올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현재, 프레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삶이 오늘부터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